여러분, 지금 만나는 여자한테 먼저 연락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서울대 연구팀이 중년 남녀 2,400명을 5년간 추적했더니 항상 먼저 연락하는 쪽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결국 이별을 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여자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자가 먼저 연락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하소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 사람은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없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그 서운함을 안고 잠 못 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마음 저는 압니다. 서운한 게 아니라 외로운 겁니다. 마음을 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시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서운함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운 대로, 옳다고 믿은 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다만 연애라는 밭은 우리가 평생 갈아온 밭과 흙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흙에 맞는 씨앗을 오늘 하나 나눠드리려는 겁니다. 자, 먼저 아주 솔직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한테 하루에 몇 번 연락하십니까? 한 번이십니까? 두세 번이십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잘 잤느냐? 점심때는 뭘 먹었느냐? 저녁이면 오늘 하루 어땠느냐?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은 꼭 먼저 안부를 건네시지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갑니다.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 성실함으로 사람도 아낍니다. 그 정성, 저는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여자가 먼저 연락을 안 하는지 그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잘 잤느냐 물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궁금해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에 뭘 먹었느냐 물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오늘 어땠느냐 물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먼저 연락할 테니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이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셈입니다. 마음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강물처럼 흘러야 그리움이 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 순간 그 강을 가득 채워버리면 그리움이 고일 웅덩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이 넘칠 뿐입니다. 넘치는 물은 고마운 줄 모릅니다. 늘 있으니까요. 사람은 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없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그 자리를 느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던 분이었습니다. 늦게 좋은 인연을 만나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6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게 정성이라 믿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난 6달을 돌아보다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할 이유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워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속 오래된 믿음 하나를 꺼내봐야 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것이 정성이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노력이다. 늘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하면 통한다.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 열린다. 일터에서도 그랬고 집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믿음이 모든 밭에서 똑같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마음의 이치를 오래 살펴온 학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한쪽이 쉼없이 먼저 다가가면 상대의 마음은 그 정성에 비례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뎌진다는 겁니다. 늘 오는 파도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가옴과 물러섬 사이에 알맞은 여백이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은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면 쓸수록 상대가 애쓸 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짓는 집인데 여러분이 벽돌을 다 쌓아버리면 그 사람은 손댈 곳이 없어 그저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랜 세월 마음을 들여다보며 제가 정리한 이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운이고 둘째는 감정의 낙차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몸에 익히시면 애써 매달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하나씩 오늘 밤 바로 쓸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운입니다. 여운이 무엇입니까? 소리가 끝난 뒤에도 귓가에 남아 맴도는 그 울림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나면 곡이 끝난 뒤에도 한참 마음이 젖어 있지요. 그것이 여운입니다. 연애에서의 여운은 이렇습니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상태.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일을 하다가도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떠오르는 것. 그 떠오름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손이 저절로 연락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운이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걸 짚어야 합니다. 여운은 좋은 시간을 오래 보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를 가고 실컷 웃고 헤어졌다고 여운이 남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즐거운 추억입니다. 추억은 세월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여운은 다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또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은 것, 끝나지 않은 것이 사람 마음에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마친 일보다 미처 끝맺지 못한 일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식당에서 주문받은 것을 다 내어준 종업원은 그 주문을 금세 잊지만 아직 내어주지 않은 주문은 머릿속에 계속 걸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미완성의 힘이라 부릅니다. 다 채워진 것은 마음이 놓아버리고 조금 비어있는 것은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연애에서 여운을 만든다는 건 바로 이 작은 여백을 남겨두는 기술입니다. 그럼 여운은 어떻게 남기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립니다. 좋으면 좋다 하고, 예쁘면 예쁘다 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합니다. 그게 솔직한 것 아니냐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함이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다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상상할 게 없습니다. 궁금해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을 조금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마음일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물음표가 밤늦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결국 연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따라 곱게 꾸미고 나왔다고 합시다.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참 고우시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하고 바로 다 말해버리지요. 여운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잠깐 가만히 바라보고 옅게 미소만 짓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만 남깁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거기서 끝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걸까? 예쁘다는 뜻일까?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맴돕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이 한마디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여운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말이 많았습니다. 제 생각을 다 말하고 감정을 다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편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측이 되더랍니다. 궁금한 게 없어지니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은데 가끔 마음에 툭 걸리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설명 없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답니다. 그 한마디가 며칠이나 마음에 걸려서 저게 무슨 뜻이었을까 곱씹다. 결국 먼저 연락하게 되더랍니다. 이것이 말을 아끼는 힘입니다. 둘째, 자리를 먼저 일어나십시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있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헤어지기 싫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 발 눌러야 합니다. 아직 이야기가 무르익어 서로 더 있고 싶을 때 여러분이 먼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오늘은 이만하지요 하고 웃으며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남습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 그 아쉬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여운이 됩니다. 반대로 끝까지 아쉬움 하나 없이 실컷 있다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 채워졌으니 돌아가서 더 떠올릴 것이 없습니다. 좋은 시간은 좋은 시간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마음을 연구한 이들의 말을 빌리면 기대보다 조금 짧게 끝난 만남일수록 상대가 그 사람을 더 오래, 더 따뜻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살짝 모자란 듯 끝내는 것. 그것이 여운을 남기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셋째,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을 짧고 깊게 만드십시오. 사람은 어떤 만남을 통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했던 순간과 맨 마지막 순간, 그 두 장면으로 전체를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좋았어도 마지막이 밋밋하면 그날 전체가 흐릿해지고 마지막 한순간이 깊으면 그날 전체가 깊게 남습니다. 그러니 헤어지기 직전 그 사람의 눈을 잠깐 바로 보며 오늘 참 좋았습니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 짧은 눈빛과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오래 박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던 사람이 헤어질 때마다 늘 무언가 한마디를 남겼답니다. 어떤 날은 오늘 시간이 자꾸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다음에 또 뵙고 싶네요. 또 어떤 날은 그저 옅게 웃으며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러고는 뒤돌아섰답니다. 그 한마디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먼저 안부를 묻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의 힘입니다. 자, 여운을 남기는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을 다 하지 말고 궁금증을 남긴다. 둘째, 자리를 먼저 일어나 아쉬움을 남긴다. 셋째, 마지막 순간을 짧고 깊게 하여 또렷한 장면을 남긴다. 이 셋이 겹치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여러분을 떠올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운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운이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실제 연락으로 이끄는 두 번째 이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낙차입니다. 감정의 낙차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음의 높낮이 차이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따뜻했다, 조금 식고 가득 찼다, 살짝 비는 것. 왜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이치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늘 채워져 있을 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채워졌다 비었을 때 다시 채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늘 한결같이 채워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것에는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득 찼다 문득 비면 그 사람은 아까까지 있던 그 온기가 사라진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채우려 움직입니다. 그것이 연락입니다.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 사이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똑같이 주어지는 보상보다 언제 올지 모르게 이따금 주어지는 보상이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붙든다는 겁니다. 늘 열매가 열리는 나무 앞은 그냥 지나치지만 어쩌다 한번 열리는 나무 앞에서는 사람이 자꾸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에 더 기다리고 더 바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밭도 이와 같습니다. 그럼 감정의 낙차는 어떻게 만드는가?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남의 온도를 끝에서 살며시 낮추십시오. 이것이 가장 힘이 셉니다. 보통 만남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처음엔 조금 서먹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따뜻해지고 마지막에 가장 다정하게 무르익어 헤어지지요.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오늘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지요 하고 가장 뜨거운 상태로 헤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따뜻한 채로 헤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채워진 상태라 아쉬움이 없습니다. 낙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해보십시오. 만남의 앞부분과 가운데에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따뜻하게 대하고 눈을 맞추고 귀 기울여 듣고 웃게 해드립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행복한 자리에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온도를 아주 살짝 낮춥니다. 조금 차분해지는 겁니다. 억지로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아, 오늘은 이만 일어나야겠네요 하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까지 한껏 올라가 있던 온기가 문득 내려앉습니다. 그 따뜻하던 기운이 어디로 갔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온도차가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에 남아 결국 오늘 즐거웠어요 하고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둘째, 연락의 결을 자연스럽게 바꾸십시오. 어제는 도란도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짧고 담백하게, 어제는 자주 안부를 건넸다면 오늘은 반나절쯤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제랑 오늘이 왜 결이 다를까?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는 어제의 그 따뜻하던 결이 그리워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게 아닙니다. 티 나게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사람들에, 여러분의 몸에 집중하다 보니 연락이 자연스럽게 성겨지는 겁니다. 억지로 만든 낙차는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셋째, 기대를 만들어두고 살며시 비트십시오. 이것이 가장 섬세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압니다. 늘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으니 오늘도 그러려니 합니다. 늘 주말에 만났으니 이번 주말도 그러려니 합니다. 바로 그 기대를 아주 조금만 비트는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살짝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쪽 길이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번 주말은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에 뵐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짝 어리둥절해집니다. 오늘은 왜 다르지? 그리고 그 작은 어긋남이 오히려 다음을 더 기다리게 만듭니다. 늘 기대한 대로만 해주면 여러분은 훤히 읽히는 사람이 됩니다. 읽히는 사람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음이 궁금한 사람. 그 궁금함이 사람을 먼저 연락하게 만듭니다. 자, 감정의 낙차를 만드는 세 가지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만남의 온도를 끝에서 살며시 낮춘다. 둘째, 연락의 결을 자연스럽게 바꾼다. 셋째, 기대를 만들어두고 살짝 비튼다. 이 셋이 겹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다음이 늘 궁금해지고 그 궁금함을 견디지 못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운과 낙차를 상대를 쥐고 흔드는 밀당의 기술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밀당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어 내 곁에 붙들어 두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볼모로 삼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불안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처음엔 통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곧 지칩니다. 불안이 쌓이면 사람은 도망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백은 상대를 조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리워할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밀당이 상대를 끌어당기려는 손이라면 여백은 손을 살짝 펴서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주고 하나는 그리움을 줍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새겨두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살면서 그 사람에게 나를 그리워할 여백을 선물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여백만이 오래갑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뿌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운도 낙차도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굳이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내 삶은 충분히 그득하다는 마음. 그 든든함이 저절로 여백을 만들고 저절로 낙차를 만듭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매달리게 됩니다. 매달리는 사람에게선 여운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쏟아부었으니까요. 매달리는 사람에게선 낙차가 나올 수 없습니다. 늘 채워주기만 하니까요. 제가 오래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로 이 이치를 매듭 짓겠습니다. 예순을 눈앞에 둔 분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자기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 했습니다. 그러다 이 두 가지를 조용히 실천해 보았습니다. 만날 때 하고 싶은 말을 절반만 남기고 무르익을 때 먼저 일어나고 헤어질 때 눈을 보며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연락도 억지로가 아니라 미뤄두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오랜 벗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3주쯤 지나자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안부였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고 싶다는 말이 왔고 한 달이 지나자 먼저 만나자 하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고요? 겉모습도 형편도 조건도 그대로였습니다. 딱 2가지, 여운과 낙차. 아니, 실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되찾은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대의 마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상대가 먼저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단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함 곁에 머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것 3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아침에 30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여운을 만듭니다. 둘째, 오래된 벗을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넉넉합니다. 벗과 웃다 보면 누군가에게 매달릴 틈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낙차가 됩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하십시오. 산이든 낚시든 서툰 요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면 여운과 낙차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남자들은 세월이 깎아준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젊음이 흉내낼 수 없는 매력입니다. 다 쏟아붓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십시오. 늘 채워주지 마시고 이따금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 밤은 이 한마디를 베개 삼아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매달려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면 곁에 와앉는 것이다. 부디 오늘 밤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다정한 안부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